여기 태국 전체가 불법 체류자와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국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명절에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을 최소 23,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을 대신하여 불법 체류자와 중국인 관광객으로 태국 전체가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태국 푸켓에서 관광객 위주로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하며 살고 있어요. 여자가 무슨 오토바이 택시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오토바이 택시를 하는 이유는 저의 소중한 가족 때문이에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동생을 돌봐야 합니다.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몇 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가신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어요. 물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틈틈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저희 남매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할머니가 아프시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어린 남동생과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했죠.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시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배달 경험을 살려 관광객을 상대하는 오토바이 택시 영업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오토바이 택시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태국의 도로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선 중심가는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어서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시간이 적게 걸려요. 게다가 운전 방향이 대부분의 나라와 반대라서 외국인들이 운전하기 쉽지 않죠. 일본의 운전석과 운전 방향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태국의 운전 스타일도 꽤 난폭한 편이라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기에는 위험해요. 요즘은 관광객들이 볼트와 그랩 어플을 이용해 태국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하지만 택시나 툭툭이는 요금이 만만치 않아서 관광객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토바이 택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처음에 제가 오토바이 택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오토바이 택시를 하기엔 위험하지 않냐고요?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안전해요. 우리는 반드시 안전조끼를 입어야 하는데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중 하나를 골라 입어요. 저는 주황색을 입고 다니는데 이 덕분에 도로에서 잘 보여서 안전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헬멧이에요. 오토바이 택시기사는 물론이고 손님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죠. 이런 안전장치들 덕분에 생각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랍니다. 매일 아침 이 걱정으로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거리를 누비며 하루를 보냅니다. 작년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푸켓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정말 많았죠. 그때는 하루에 10명에서 15명씩 손님을 태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녀도 겨우 2명, 3명 태우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대부분 현지인들이에요. 관광객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막막해요. 할머니의 약값도 만만치 않고 동생의 학비도 점점 부담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오토바이 택시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수입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살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의 추석 연휴 때는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올해는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원래 이번 추석 연휴에 23,000명이나 되는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을 거라고 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상상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로 붐비는 푸켓의 거리와 제 오토바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손님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두둑해진 지갑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을요. 할머니 약을 넉넉히 살 수 있고 귀여운 동생에게 새 교복과 책가방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추석 연휴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공항 근처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그런데 공항에 나가봐도 한국인은 고작 2~3명 남짓. 그것도 대부분 사업차 오신 분들이고 관광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첫날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푸켓 전체가 한산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해변가의 레스토랑들은 텅 비어 있었고 번화가의 상점들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불법 체류자 문제인 것 같았죠.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태국인들이 대거 추방되면서 양국 관계가 많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으로 일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질렀다니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저 같은 평범한 태국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기도 했어요. 게다가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대요.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짤른 왕아나논 태국 여행사협회 회장은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 또 짤른 회장은 태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 규제가 심한 한국을 피해 다른 여행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저렴하고 무비자 입국과 관광객 추방 소식이 없는 베트남과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과 한국 여행사는 새로운 명소를 선보여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대요. 실제로 올해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 9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지만 현재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항의로 태국여행업협회는 짤른 왕아나논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 서한을 발송했답니다. 짤른 회장은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며 협회 차원에서 한국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죠. 게다가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군사력으로 한국을 3일 만에 제압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한국인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5위 안에 들고 주한미군도 주둔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한국 자체의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미군의 작전을 무시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가요. 저는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소수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푸켓에 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겠죠. 최근 들어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해요. SNS에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는 식의 글들이 퍼졌대요.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죠. 태국 경제가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까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관광객을 찾아보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한국인처럼 보이는 분들을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말을 걸어보지만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졌는데 솔직히 중국인들을 오토바이에 태우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모두가 경악하고 말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고성방가이죠.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소리를 지르듯이 말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때로는 귀가 아플 정도로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데 뒤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위험할 때도 있어요. 다른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도 불편해하는 게 보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손님 때문에 경적 소리를 못 듣고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손님이니까 참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이 고성방가가 단순히 시끄러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운전자와 승객의 몸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손님들은 이를 악용해서 제 몸을 더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정말 불쾌하고 무서운 경험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변으로 가자고 하다가 갑자기 쇼핑몰로 가자고 하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요금 계산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낭비돼요. 게다가 도착해서는 처음 약속한 요금보다 훨씬 적게 주려고 해요. 가격도 막무가내로 깎아서 때로는 제가 손해를 보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도 문제예요. 양치를 하지 않았거나 샤워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그 냄새를 계속 맡아야 해서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돈을 주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손님들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척하더니 갑자기 뛰어가 버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허탈하고 화가 나요. 하루 종일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을 이렇게 받지 못하다니.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국 손님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고 친절했거든요. 요금도 정직하게 지불하셨고 가끔은 팁도 주셨어요. 정말 한국 관광객들은 모두 세련되고 깔끔하고 매너가 좋으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푸켓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우리 지역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대요. 태국 유명 가수의 한국 콘서트장에서 158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기사가 크게 났던 모양이에요. 한국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중 78%가 태국인이라는 통계와 함께 그 숫자가 15만 7천 명이나 되는 규모라고 해요. 한국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마약사범 중 75%가 태국인이라는 말도 들렸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공항 근처에서 오토바이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공항이 북새통이 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들이 대거 도착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실업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미 관광객 감소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죠. 제 주변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도 툭툭이로 관광객을 태우고 다녔는데 빚만 지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에 돌아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치안도 더 나빠지고 있어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요.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가 노상강도 같은 범죄에 가담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강도를 당했는데 범인이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가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뉴스를 봤죠. 한국에서 익힌 수법으로 푸켓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나 봐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이 태국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될까봐예요.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수입이 끊어지니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겠죠. 저희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의 아들도 한국에서 일하다 강제 출국되었대요. 아주머니는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손자들 학비를 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태국 거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특수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같은 태국 사람으로 이들의 뻔뻔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원망으로 한국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가다가 길에서 욕설도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욕설한 사람은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사람이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한국 관광객들이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돼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앞장서서 SNS에서 밴 코리아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태국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입국 심사는 각국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잖아요. 태국인들이 입국 거부된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한국을 비난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란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 때문에 한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이를 무조건 한국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 같은 평범한 태국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죠.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한국 관광객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셨죠. 오토바이 택시를 탈 때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감사 인사도 잊지 않으셨죠. 때로는 작은 팁을 주시면서 안전하게 태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한국 관광객을 태웠어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옷이 다 젖고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은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수건을 갖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오래갔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분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태국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좋은 분들이 태국을 찾지 않게 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태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태국은 변화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희망을 가지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희망을 잃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한국 관광객들 때문이에요.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예전에 한국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몇 마디씩 배웠거든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숫자나 방향을 나타내는 말들도 조금씩 알게 됐죠. 그때는 그저 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배웠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도 찾아보고 무료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받아서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규칙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놀랐답니다. 지금은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한국과 태국이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이 많은 국민성까지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서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많이 찾아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봤는데 이제는 한국어 공부의 일환이 되었어요. 특히 응답하라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옛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태국과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때의 한국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잖아요. 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욱 강하게 느끼는 건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꼭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오랜 세월 유지해온 돈독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불법 체류 문제는 분명 심각하지만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을 깨뜨린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은 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즐기러 오고 태국은 한국의 세련된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죠. 저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SNS에 푸켓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변의 일출 사진이나 맛있는 태국 음식들 그리고 푸켓의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서요. 한국어로 짧은 설명도 덧붙이고요. 아직 팔로워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가끔 한국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기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불법 체류 문제로 한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는 걸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한 청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웠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그리워졌다고 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제가 배운 한국어를 조금 가르쳐주고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한국에 다시 갈 수 있길 바라면서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푸켓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태국 사람들이 떳떳하게 한국을 방문하는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때를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어려운 시기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거고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켓에서 오토바이 택시로 생계를 이어가는 메이의 사연 어떠셨나요?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어 메이의 택시 영업도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기피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